기상이변으로 한파가 찾아온 거예요. 한파주의보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경기들도 악천후로 인해 취소가 되고 사실 좋지 못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경기를 하나, 한국에서 하나 비슷했어요. 사실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별로 미국 전지훈련은 간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체력만 낭비하고 컨디션 관리만 실패한 거죠. 그 상태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 고척 스카이돔에서 연습 경기를 이틀 동안 이틀인가 3일인가 진행을 하고 첫 경기 호주전 3일, 4일, 3, 4일 정도 전에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 한신이라든지 어디였지? 오릭스였나? 네. 그 팀들아 일본 현지 팀들이랑 프로 팀들이랑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도쿄돔 30분 정도 밟아보고 호주전을 치렀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만 해도 되게 빡세 보이죠, 지금. 일정 자체가 빡빡해 보이고, 심지어 그 일정 자체도 중간중간에 네, 예상 외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더 빡세졌어요, 일정 자체가. 안 그래도 빡센 일정이. 미국 전지훈련 왜 갔는 거며, 미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굳이 와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갔다는 거. 이것도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첫 경기 3, 4일 전에 현지에 들어와서 적응 훈련을 했다는 것도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호주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부터 들어와가지고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준비 자체가 사실 호주가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대로 보자면요. 이런 강행군이 오히려 타자들 컨디션을 악화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하고 일본전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유의 전부, 우리나라가 경기에 진 이유의 전부라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그래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아쉬웠다는 거죠. 이런 스케줄을 짰다는 것 자체가. 아,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일본의 좀 웃긴데, 일본의 그 가짜 사본 작전이죠. 네, 가짜 사본 작전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보면서. 4번 타자가 일본이 그 이제 무네타카 선수인데 이 선수가 못하는 선수는 아닌데 이번 대회 컨디션이 유독 안 좋거든요. 유독 안 좋고 앞서 중국전에서도 좋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좋지 못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상대로 맹공을 퍼부는 사이에 4번 타자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상대로 제대로 된 공략을 하지 못했어요. 컨디션 자체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뭐 쉬어가는 4번이다. 뭐 가짜 4번이다. 얘가 될 정도로 뭐 저쪽은 뭐 그래도 한 명 정도여서 다행이지 우리나라는요 진짜 거의 타선의 절반이 죽어 있었어요. 거의. 특히나 테이블 세터진은 그냥 뭐 쉬어가는 테이블 세터진이다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사태가. 그리고 이제 중심 타선 뭐 4번, 5번, 6번 여기는 더 암담했죠 이제 제대로 된 활약을 펼쳐주지 못했어요. 그나마 뭐 양의지 선수가 그나마 좀 좋은 활약을 펼쳐줬죠. 그 대신에 4번 타자 무라카미 무네타카가 밑밥을 깔아주는 대신에 그 앞에 3번 타자인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맹공을 퍼부었어요. 경기를 보면서 와 감탄이 박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오타니 선수의 그 타격 실력에 와 어떻게 저런 공을 노리고 들어오면서 저렇게 깔끔하게 저 공은 잘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걸 깔끔하게 안타를 만들어내지? 안타를 맞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할 정도로 홈런 안 맞아서 다행이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오타니 선수가 4번이 아닐까. 어떻게 이 선수가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진짜 만능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경기 중국하고 일본 경기를 저도 봤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보다 사실 오늘 경기가 더 심각했어요. 어제 차라리 중국이 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경기에 일본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어제 중국도 적어도 이러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쉽게 무너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중반 정도까지는 사실 어제 중일전 경기가 좀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중국이 혹시 모른다. 홈런도 때렸고 중국이 설마 이걸 동점을 만들고 역전까지 만들 수 있나? 그래가지고 경기를 계속 봤었는데 오늘 경기는 네. 양인 선수의 3런 홈런 냈을 때는 오 이걸 진짜 일본 이기나 생각이 들었는데 네 중반부터 네, 서서히 아 힘들어 보인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쉽게 무너졌다는 거 불펜진이 그런 점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투수진인데 사실 투수진도 김광현 선수가 2회까지는 너무 완벽하게 던져줬는데 역시나 네, 그 이후로는 좀 투수가 많아지면서 좀 구질도 안 좋아지고 체력적으로 좀 딸리는지 3회에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그 이후로 올라온 원팅 선수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봉합시켜 줬는데 그 뒤에 또 실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원중 선수거든요. 제가 뭐 이런 특정 선수를 이렇게 비판을 잘 안 하는데 호주전 때도 그렇고 일본전 때도 그렇고 중요한 상황에 김원중 선수를 굳이 올려가면서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를 왜 굳이 중요한 찬스 때 올리는지 위기 상황에서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그래서 이 투수 교체도 약간 좀 이해가 안 갔고요. 뭐 뒤에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줬지만 구창모 선수도 사실 좋지 못했고 제구 자체가 잘 안 됐죠. 스트라이크 들어온 거는 가운데에 몰렸고요. 이의리 선수도 역시 다 제구가 잘 안 됐죠. 네. 이 선수들은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 어린 선수들이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뛰어줬던 베테랑 선수들이 잘 이끌어줘야 돼요. 네, 그러지 못한 거 아쉽고 박세용 선수를 어, 체코전에 선발 투수로 쓰려고 했던 건지 끝까지 안 내보내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그래서 마지막에 간신히 콜드게임은 면하다. 진짜 콜드게임도 나올 뻔했어요. 설마 이게 되나? 진짜 콜드게임까지 생각 안 했는데 네 그게 된가 할 정도로 네, 정말 아쉬웠습니다. 네, 마지막 콜드게임 이것도 콜드게임 그래도 박세용 선수가 올라오면서 콜드게임 그래도 잘 이겨냈고 그 다음 이닝도 8회 말도 무실점으로 3, 4범퇴로 잘 막아냈죠. 그래서 진즉에 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괜히 컨디션 나쁜 선수만 올리니까 이렇게 투구수만 많아지고 뒤에 어린 선수들은 더 부담감을 가지고 뭔가 되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같잖아요. 투구수가 많으면 일단 좋지 않거든요. 더 휴식을 취해야 되고 일단 공을 던지는 것 자체가 네, 불안함이 있어요. 사실 체력적으로 이렇게 체력을 쓰기 때문에 정말 네, 기분 좋았던 순간은 딱 3회 초까지인 것 같아요. 3회 초까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열린 체코랑 중국 경기는 8대5로 체코가 9회 초 끝내기 승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9회 초에 역전을 이뤄냈는데요. 경기 올라온 이제 주권 선수죠. 주권 선수가 3런을 맞았어요. 하필 전날 경기에서 전날에다 그 이날 저녁 경기에서 한국 선수 이제 KBO 그러니까 한국 이렇게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일본한테 지면서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하필 또 KBO 선수가 주권 선수가 또 그런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더욱 여론이 더욱 악화됐죠 사실. 그래서 결국에 체코가 승리를 거두게 됐고 중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사실 1승을 따낼 거다라고 예측했던 팀이 체코거든요. 아무래도 체코보다는 중국이
WBC 경력이 더 많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역시나 진짜 체코가 왜 그 유럽 예선을 뚫고 올라온 팀인지 다시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경기가 체코 경기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체코가 만약 우리가 체코한테도 진다면요, 수습이 안 돼요. 네. 제가 그래도 일본전까지는 단서 조항을 붙여가지고 그래도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체코 경기부터는 이제 단서 조항을 안 붙일 겁니다. 이유도 없어요. 이제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체코 경기부터는. 자, 그리고 쿠바랑 파나마의 경기는 13대 4로 이렇게 쿠바가 대승을, 경기 후반에 쿠바 타선이 터졌죠. 네, 그러면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랑 대만의 경기는 7대 11로 대만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사실 경기 중반까지는 이탈리아한테 대만이 밀리고 있었거든요. 후반 들어서 타선이 터지면서 결국에 역전을 해냈고 7대 11로 대만이 WBC 첫 승을 3차전 만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팀도 지금 심각해요. 지금 우리가 처음 목표했던 게 8강 진출이었는데 8강 진출이 완전히 지금 망상이 돼버렸고요. 대신에 우린 지금 꼴찌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꼴찌 결정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팀들이 체코, 중국, 체코랑 중국은 이겨야 되고, 그리고 저번 WBC 때 같은 조였고, 그때도 꼴찌 결정전에 대만이랑 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홈에서 이기면서 그래도 다행히 3위로 끝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비록 다른 조긴 하지만 같은 아시아 팀으로서 대만 정도는 이겨야 되지 않을까. 대만이 지금 현재 1승 2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패예요. 남은 경기는 이겨가지고 그래도 대만을 상대로 나름대로 호각세 정도에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동률 정도에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미 뭐 참사가 벌어졌지만 일단 당장 내일 휴식일이잖아요. 선수들이 하루 동안 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이틀 동안 어려운 경기들을 힘들게 달려봤고, 뭐 지금 8강 진출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경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경기 동안 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이미 뭐 참사는 일어났고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하루 휴식을 잘 취하고 체코 경기. 네, 안녕하세요. 러메이트브 라이딩공입니다. 오늘 것은 바로 WBC 한일전 경기죠. B조 2차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전을 포함해서 일단 B조 2차전이랑 같은 날에 열렸던 A조 3차전 경기, 그리고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영상 길이가 별로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까봐 그 다음날 경기도 같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조 3차전, 4차전, B조 2차전, 3차전 경기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일전을 끝내고 내일 하루 쉬고 일요일날 경기가 있을 예정이고요. 일요일날 12시 경기죠. 네. 그래서 토요일날 경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일전 다 아시죠? 네, 결과 4대 13으로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대패를 기록하게 됐는데, 경기 내용 제가 호주전 리뷰할 때 정말 지면 안 되는 경기를 졌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참담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한일전 패배 아무 생각도 안 드네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냥 멍해져요. 보통 경기를 지면
뭐 호주전도 그렇고 한일전도 그렇고 중요한 경기잖아요. 특히나 한일전이 더 중요한 경기인데 일단 경기에 졌다는 것 자체에 화가 나기보다는 되게 질만해서 졌구나. 되게 당연한 것처럼. 예, 약간 그렇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점수차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점수차가 컸고 그 안에 경기 내용까지 살펴보면은 그 차이는 더더욱 컸습니다. 자, 지금 이건 지금은 이제 뉴스 기사인데 어제 저녁에 올라온 기사예요. 네, 이제 일본의 혼혈 선수로 들어오게 된 이번에 라스 누빠 선수랑 같은 소속팀이죠. 두 사람 다 같은 소속팀의 세인트 루이스에서 뛰고 있는데요. 누빠 선수랑 이제 에드먼 선수를 비교한 기사예요. 왜 이렇게 비교했냐면요. 라스 누빠 선수는 오늘 이번 한일전에서 멀티히트 맹활약을 했고 반대로 토미 에드먼 선수는 네, 한 번도 출루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수비 실책까지 보여주면서 정말 밑바닥에 밑바닥이 있구나. 밑바닥을 떠나서 이제 지하까지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라스 누빠 선수가 안타를 때렸는데 우리 수비진이 대처를 못하는 사이에 1루 돌아서 2루까지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일본 대표팀의 분위기를 살리는 주루 플레이를 했잖아요. 이 주루 플레이가 한국하고 일본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호주전 때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주루 플레이가 안 그래도 선수들이 출루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조그만한 기회도 주루 플레이 때문에 망칠 수도 있거든요. 야구의 주루 플레이는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이면서도 그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지 차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기사 제목이 펄펄난 누빠 대 침묵한 에드먼이에요.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누빠 선수 2루타 치고 나서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로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누빠 선수랑 에드먼 선수랑 차라리 트레이드를 하자. 우리 에드먼 선수 필요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이렇게 공격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어제 경기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차라리 두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자. 근데 그냥 트레이드 하면요 일본에서 안 바꿔도 주잖아요. 에드먼이랑 누빠랑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에드먼 선수에 얼마를 더 주면은 과연 누빠 선수랑 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 네, 진짜 저는 어제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에드먼 선수가 사실 타격만 못하면은 원래 사실 타격보다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여서 물론 타격도 잘하면 좋겠지만 못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했습니다. 타격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에드먼만 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 선수들이 몇몇 선수들이 못 친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에드먼뿐만 아니라 뭐 이번 타자로 나왔던 김하성 선수 테이블 세터진이 정말 사실 출루를 해야죠. 어떻게든 테이블 세터진 출루를 해야 되는 존재인데 테이블 세터진이 완전히 구멍이었어요. 이번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호주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지금 두 경기 동안 제대로 된 출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김하성 선수는 출루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럴 정도로 지금 세터진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에드먼 선수는 거기에 더해서 수비 실책까지 나왔어요. 이건 사실 뼈 아픈 거죠. 안 그래도 지금 투수들이 제대로 못하고 방화를 저지르고 있는데 거기 방화의 불난집에다가 부채질하는 거죠. 불난집에 부채질한 거죠. 그럴 정도로 수비 실체가 아주 뼈 아픈 거거든요. 근데 정말 엑스맨이 의심될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이게 이번 경기를 도쿄 참사다. 도쿄돔 참사다. 한국 야구가 완전히 무너졌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아니죠. 경기 중에 점수차가 좀 크게 벌어지니까 가장 든 생각이 불펜진이 투수가 계속 실점하면서 대량 득점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추신 선수가 발언했던 언제까지 광현종인가. 광현종이란 말은 네, 김광현, 양현종 네, 두 선수를 이렇게 합성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광현종인가? 김광현이나 양현종 언제까지 대표팀에 발탁돼야 되냐?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추신 선수가 한 말이 차라리 안우진 선수를 발탁 안 하냐. 우리 대표팀한테 중요한 존재였는데 사실 제가 이 WBC 전에도 안우진 선수 얘기를 한 번 했어요. 그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잖아요. 아직 그 학업폭력 문제가 결론이 안 난 문제고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라고 결론 짓기에는 내가 제3자이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학교폭력 문제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학교폭력 자체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긴 하지만 냉정하게 야구 실력만 보자면은 한 가지만 보고 평가를 하자면요. 물론 그것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만 보고 평가하면은 안우진 선수 같은 스타일이 우리 투수진한테 정말 필요했던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우진 선수가 있고 없고 자체가 우리나라 투수진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몇몇 선수 빼고는 네, 컨디션 자체가 전체적으로 구속도 그렇고 제구도 그렇고 좀 안 좋아 보였어요. 공은 가운데로 몰리고요. 일본 투수진 같은 경우는 되게 스트라이크를 던지더라도 되게 사이드 쪽으로 던져가지고 우리 타자들한테 안 맞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요. 반대로 우리 투수진은 볼이 빠질 땐 완전히 빠지고 들어올 땐 가운데로 들어와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맞는 거죠. 일본 타자진이 영리한 게 가운데로 들어온 볼은 치고 빠진 볼은 뺍니다. 이게 사실 영리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당연한 거죠. 타자 입장에서는 볼이 완전히 빠지고 들어올 때는 확실히 들어오니까 치기 쉬운 거죠. 어찌 보면. 네, 그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추신 선수의 발언 자체도 이해는 간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경솔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해는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양준혁, 네,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레전드죠. 레전드 선수인데 양준혁 전 선수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올렸어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경기를 보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모습을 분노를 계속 네, 경기 내 이제 유튜브 찍는 내내 네, 내뿜을 정도로 네, 강력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정말 못하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경기 다 끝나고 나서 중국한테 지면은 포기하고 일본 사회인 야구로 들어가라.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네, 그만큼 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만약 여기서 중국한테 진다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참사거든요. 이미 뭐 참사가 일어났지만 참사에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참사에 참사가 일어나서 완전히 재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 정도면. 중국한테 진다는 게 단순히 스포츠에서 중국한테 진다는 게 엄청 큰 거거든요. 특히나 축구에서도 사실 중국한테 진 거 자체가 사실 안 좋게 보이는데 중국이 저번 그 러시아 월드컵 때 중국하고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원정 경기에서 졌잖아요. 그때는 물론 손흥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지만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1대0으로 졌었는데 그때 엄청 욕먹었잖아요. 그걸 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야구는
축구보다 중국하고 격차가 더 크잖아요. 근데 만약 중국한테 진다면요? 그거는 진짜 프로라고도 부를 가치도 없다. 돈을 이 정도 받을 필요가 없다. 네,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호주전 끝나고 나서도 사실 호주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 KBO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돈을 훨씬 더 잘 벌어요. 호주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을 다 합친 게 KBO에서 좀 잘 나간다는 선수 한 명이 받는 연봉이랑 똑같아요. 네, 그럴 정도로 그 갭 차이가 큰데도 졌어요. 8대7로. 얼마나 한국 프로야구가 거품이 껴있다라는 게 네, 사실 이 경기를 통해 증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또 이걸 중국 슈퍼리그랑 비교를 해가지고 중국 슈퍼리그가 지금 거품이 껴있다가 완전히 모기업이 망하면서 거품이 싹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KBO 리그도 거품이 좀 가라앉아야 된다. 이 경기를 이후로 정신 차리고 거품부터 빼야 된다. 그런 주장과 차라리 외국인 출전 선수들을 제한을 늘려가지고 국내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랑 경쟁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되고 못하는 국내 선수들을 좀 빼야 된다. 1군 무대에서.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네티즌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당황했냐면요. 미국 언론에서도 네, 미국 이제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라 돼 있는데 빅리거도 2명이 있었고 문제는 이 빅리거 2명이 네, 경기력이 기대 이하였죠. 이 2명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정우 선수 그리고 또 투수진의 좀 젊은 선수들 뭐 원태인 뭐 이의리 등등의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세대 교체를 단행하기 위해서 젊은 선수를 많이 뽑았잖아요. 근데 그 세대 교체가 이번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요. 어린 선수들을 과감하게 그래도 몇 명 기용을 했는데 특히나 투수진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가 많이 됐죠. 자, 물론 많이 됐다는 것도 사실 김광현 선수랑 뭐 양현종 선수와는 뭐 예외죠. 그걸 별개로 다른 투수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린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 어린 선수들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실점하고 오히려 안타 맞고 볼넷 내주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해가 가는 게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만 보면은 첫 국제대회인데 내가 갑자기 뭐 무사 말로 뭐 득점권의 주자가 있는 상태로 내가 구원 등판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긴장하죠. 본인의 프로 첫 성인 프로 대회 첫 한일전인데 거기에 위기 상황에 구원 등판해서 갑자기 잘 던지라고 하면요. 당연히 어린 선수 입장에서도 잘 못 던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린 선수들이 평소의 활약보다 못 보여준 이유가 어린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선수들보다는 멘탈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앞에 노련한 투수들이 계속 안타를 맞고 볼넷을 내주고 실점을 하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교체를 하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이 흔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약간 도미노처럼 앞에가 못하니까 뒤에도 같이 못해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아쉽고요. 특히나 이 빅리거 2명 정말 강도 높게 비판하자면요. 빅리거 2명이 있었냐 할 정도로 사실 참담했습니다. 그냥 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참담했어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정우 선수는 이 가운데 유일하게 빛났어요. 지금 여기 언급된 세 개의 이름 중에서 유일하게 빛난 이름입니다. 이정우 선수. 자, 얼마나 빛났냐면요. 일본 팬들이 차라리 이정우 선수를 일본 대표팀으로 데려오자.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전 속으로 생각하겠죠. 개소리네. 이렇게 하겠는데 오늘은 이해합니다. 제가 이런 어이없는 발언에 대해서 개소리네 하겠지만
오늘 자체는 진짜 이해를 해요. 이번 경기는. 제가 이런 발언, 어이없는 발언들을 이해할 줄 몰랐는데, 그만큼 사실 이정우 선수를 제외한 몇몇 타자들, 네, 성적이 너무 암담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정우 선수, 또 기억나는 선수가 박고은 선수, 솔롱을 때렸던, 그리고 양의지 선수. 진짜 양의지 선수는 네, 잘해줬어요, 진짜. 타격에서 잘해줬고 포수로서도 리드 잘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양의지 선수가 호주전에도 홈런을 때리고 일본전에도 홈런을 때렸죠. 네, 이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이 거의 두드러지는 활약이 보이지 않았고, 앞서 얘기한 테이블 세터지는 더 심각했죠. 네. 자, 그럼 원인이 뭐였냐? 언론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도시를 5개나 오갈 정도로 WBC 준비 과정에서 강행군이 이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WBC 대표팀이 처음에 미국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미국 전지훈련을 갔다가 미국 내에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다가 이제 항공기가 결항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네, 버스를 통해서 18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갔기 때문에 당연히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날씨도 원래는 따뜻해야 되는데